안녕하세요. 오늘은 돌프의 회로 이론 4.4-2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4.4-2번은 전류 IP를 구하는 문제네요. IP는 이제 4VA의 종속 전압원을 지나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B는 요놈과도 같을 수가 있죠. 6kΩ을 지나는 전류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6kV분의 VA-4VA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놈은 마이너스 2K분의 4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VA 이쪽 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KCL을 해봤고요. 그를 통해서 VA를 구할 수 있었고, 이 VA를 통해서 IB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4-3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전압 VB를 구하는 거고요. 종속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메쉬로 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IA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쉬의 전류가 그냥 IA로 구해졌고, 두 번째 돌아가는 메쉬도 OIA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결국 하나가 되기 때문에 메쉬로 푸는 게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쉬로 풀었습니다. 첫 번째 IA 메쉬를 풀었을 때 마이너스 4 만나니까 4는 8K의 IA 플러스 4K의 IA랑 플러스 여기 OIA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즉 IA랑 같잖아요. 4kΩ에서 다시 4kΩ에서 IA도 아래로 내려가고, 두 번째 메쉬인 OIA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둘은 방향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것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풀어주면 4는 32kg IA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IA를 구해줬고요. 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IA를 아니까 VB 값도 알 수가 있죠. VB는 4kΩ 곱하기 6 IB니까요. 6 IB니까 이는 3V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마디 전압을 각각 줬고요. 전류 IB랑 이득을 구하는 거네요. 일단은 각각 전류가 구해졌으니까 마디 전압이 구해졌으니까 마디 전압과 마디 전압 사이에, 구해진 마디 전압 사이에 저항의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2번 노드에서 1번 노드로 가는 2A 전류를 알기 때문에, 전류를 알고 위로 들어가는 0.75A 암페어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3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전류가 1.25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5V와 18V 사이에 전류, 즉 IA를 구할 수가 있죠. IA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 0.5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B 문제를 풀 수가 있죠. B 문제를 풀면은 RIA는 몇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왜냐면은 마이너스의 마디 전압인 21이 플러스인 18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21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 18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R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노드에서 KCL을 전개해주면 18 그쵸. 18V 전류원에서의 IB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흐르는 전류랑 IB랑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75A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아래 회로에서 IX를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IX에 대해서 일단 마디 전압을 정리를 해보면 24V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속 전류 전압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24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4 마이너스 3IX 볼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X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ohm을 통과하는 IX이기 때문에 4분의 24 마이너스 3IX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이거를 풀어주면은 아래와 같이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I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디 전압을 줬고요. 마디 전압을 줬을 때 이득 R 값과 G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IB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IB는 8ohm을 지나는 전류이기 때문에 8분의 9.74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1.22와 비슷한 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하는 게 편하겠죠? 두 번째로 RIB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RIB는 이제 위에서 구한 IB 값을 대입을 해서 1.22R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 잠시만요. 그쵸? 요놈은 이제 9.4에서 9.74V에서 6.09V 사이에 전압 차이기 때문에 3.65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R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R은 어떻게 되죠? 뭐죠? 결국에는 전압원이죠. 전압원인데 어떤 전압원? 전류원에 의한 전압원이잖아요.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따라서 V분의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노드가 아니죠. 3번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GVB를 풀기 위해서 VB에 대해서 정의를 했네요. VB는 어떻게 되죠? 12와 9.74 사이의 전압 차이기 때문에 2.26이라는 값이 나오죠. 볼트. 단위는 꼭꼭 써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 2번 노드에서 저거를 썼습니다. KCL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KCL을 썼고요. 이를 KCL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혹시 그쵸. KCL을 써서 요거 마지막 값이 나왔습니다. 요거 G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종속 전류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분자로 갈 거고요. 근데 어떤 전류원이죠? 전압을 전유로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전압이 되고, 분모의 전압 그리고 분자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4.4-7번입니다. 전화번호로부터 받는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겠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 20, 뭐 일단은 다 000, 20, 20, 20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IA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고요. IA는 요거죠. 여기를 V1이라고 했을 때 V1에서 IA는 32분의 V1-20인데 제 생각에는 보통 20에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20-V1으로 나타냈고요. 1번. 그리고 2번에서 이제 종속 전압원이 포함된 노드에서 KCL을 전개를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32ohm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와 8ohm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24ohm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와 16ohm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를 합한값과 같다 라고 식을 썼고요. 그거를 쭉 정리를 해주고 1번식을 IA에 대해서 정의한 식을 대입을 해주면 아래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V1과 A를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단하게 전력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마디 전압이 80, 12V, 마디 전압이 80, 12V로 나왔을 때 R 값과 B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우선은 IA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이고 이거 문제 틀렸네요. 다시 이거는 같이 풀어볼까요? IA가 0-8이니까 0.0133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마이너스 0.133 암페어. 그러면 60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달라지겠네요.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5.33 암페어랑 0.133 암페어를 더한 값이 8V로 들어오는 전류가 될 거기 때문에 5.466 암페어가 되겠네요. 467이라고 할까요? 467 암페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다시 5.467 암페어가 될 거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고칠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 뭐가 바뀌겠네요. 다시 여기가 0.5333이 아니죠? 여기가 이제 왜냐면은 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KCL에 의해서 0.4에서 0.133을 빼야겠죠? 그럼 0.2667 뭐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바꿔주면은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0.266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식을 다시 써볼게요. IA가 마이너스 0.133 암페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놈은 이제 0.266인데 이 종속 전류원의 전류 방향과 실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되죠? 0.133분의 0.266 이게 되겠네요.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단계를 보면은 R분의 다시 전류는 위로 가겠죠. 왜냐면 0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전압이 크니까. 그렇게 했을 때 R분의 0 마이너스 0 빼기 마이너스 12 해주면 R분의 12A라는 암페어가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R분의 12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어, 1. 아니죠. 다시. 이 R분의 12가 5.467 에서 0.4A를 뺀 값과 같아야 되죠. 여기에서 KCL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R 값을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겠고요. R 값은 어떻게 되죠? 5.067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 계산기를 사용을 해보면, 비밀번호를 자꾸 틀리네요. 봅시다. 12 나누기 5.067 해주면 2.37 정도 되겠네요. 옴이죠, 옴. 그래서 정답은 요거랑 요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정답 부분을 정답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면 그 채점을 할 때 되게 편안하게 채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4-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마디전압 VB를 주었고요. 이럴 때 종속전원의 이득 A랑 종속전원에 의해 제공되는 전력을 구하라 가 문제네요. VB를 아니까 요 아래로 흐르는 전류의 값을 알 수가 있죠. 저항분의 전압 차이는 를 통해서 60mA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18 나누기 300 하면은 다시 18 나누기 300 해주면 60mA.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항 사이에 걸린 전압 차이를 뺀 값을 통해서 20m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B 노드에서 KCL을 통해서, 잠시만요. 여기 60mA고 이렇게 20mA이기 때문에 여기는 80mA가 흘러야 되겠죠. 네. 근데 이 80mA는 종속 전류원의 전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여주고요. 마이너스 80mA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 A를 그대로 두고 3으로 나눠주면은 이득 A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3으로 나누면 몇이죠? 16.66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를 알고 이제 전압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전력도 간단하게 전압 곱하기 전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4.4-10번입니다. 회로에서 종속 전원에 의해 제공되는 전력을 구하여라. 그쵸. 그러면 종속 전류의 전압 차이와 전류를 구하면 되겠네요. 우선 여기 V1이고요. 0.1 Vx 고요. 여기가 Vx니까 이쪽을 Vx로 놨고 Vx를 기준으로 30을 뺀 그리고 15를 더한 마디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전류 원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KCL을 사용하겠습니다. 1번에서 여기에서 왜 전압원을 왜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지를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색깔을 바꿔서 이 VX에서 KCL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15분의 VX 마이너스 제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저항이 아니라 독립 전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은 모르지만 요 놈과 요 놈을 다시 이 놈은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같기 때문에 플러스 6 플러스 이쪽으로 0.1 Vx 만큼 가겠네요. 그리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나가는 것과 같겠죠. 3분의 Vx 마이너스 30 플러스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0.1 Vx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Vx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요거 1번식과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슈퍼노드라고 하죠. 슈퍼노드라고 하죠. 이것과 비슷하게 이런 전류원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메쉬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슈퍼 메쉬라고 하죠. 네,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VX 슈퍼노드를 통해서 식을 만들었고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들면 VX를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VX 값을 통해서 종속 전류원에 걸린 전압은 결국 Vx-30에서 Vx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15 마이너스 30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45V가 걸릴 거고요. Vx는 10이니까 아래와 같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4.4-11번 문제입니다.
각각의 V1, V2, V3, V4, V5가 있을 때 각 마디 전압을 구해달라는 게 이번 문제였습니다. 여기가 V5죠. 다시 V5에서 12V를 더해 주면은 V4가 되겠고요. V4에서 4IX를 더해 줘야지 V2겠고요. V2에서 24V를 더해주면 V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3가 독립적으로 있겠고요. 우선은 이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노드에서 KCL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A와 2A는 어떻게 되죠? 9분의 V3-0 플러스 12분의 V5 플러스 다시 12분의 V5-0 값과 같게 되죠. 그걸 정리를 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2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노드에서 KCL을 했습니다. 그러면 V1에서 들어오는 V1-V3 제가 여기도 저걸 했네요.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보면은 5분의 V5 플러스 1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 마이너스 V3가 돼야죠. 마이너스 V3 플러스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V3가 돼야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27 곱하기 5를 해준 거니까 양변을 여기에 마이너스 27 V3가 들어가고요. 95 45 마이너스 45 V3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V3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네요. 그러면 11 더하기 27 더하기 4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3, 1 되고 2, 4, 8 그러면 여기는 83 83이 되겠고요.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4, 3, 72, 83, 마이너스 36, 130 해주면 V3는 V3는 1494 나누기 131 11.4 정도가 나오겠고요. 다시 11.4
정도가 나오겠고요. V5는 1152 나누기 13을 해주면 8.79 정도가 나오겠네요. V5를 구했으니까 이제 V4도 구할 수가 있죠. 22를 더해주면은 20.79가 되겠고요. V2도 구할 수가 있겠죠. V2는 어떤 걸 더한 거죠? 9분의 4 V3. 9분의 4 V3는 뭐죠? 9분의 4 V3는 4 곱하기 11.4 나누기 9. 다시 4 곱하기 11.4 나누기 9 해주면 5.007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07을 더해주면은 25.86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V1이 V2에서 24를 더해준 거죠. 그러면 49분의 86 볼트 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